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부터 추위는 풀리겠지만 미세먼지가 짙어진다는 예보입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현미 캐스터도 따뜻하게 입은 것 같은데 오늘까지는 추위 대비해야 된다고요. 네, 어제보단 덜하지만 여전히 아침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5.6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부와 충청 일부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원도 철원군 마현리의 기온이 영하 14.2도, 대전은 영하 7.3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 많은 가운데 추위는 누그러지겠고요. 서울 낮 기온은 3도, 광주와 대구 7도 등으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니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영남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고요. 주말까지 전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큰 추위 없겠고요. 밤사이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과 호남 곳곳에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영남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는 점차 더 확대 강화될 전망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원에서 탄핵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자축하면서 민주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축제가 되었어야 했을 아이오와 코카스가 난장판이 된 민주당은 혼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무죄 선고를 자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하원이 추진한 탄핵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는 겁니다. And there's nothing from a legal standpoint. This is a political thing. And every time I'd say this is unfair, let's go to court, they say, sir, you can't go to court. This is politics. 민주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향한 비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일부 아주 정직하지 못하고 부패한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As everybody knows, my family, our great country, and your president have been put through a terrible ordeal by some very dishonest and corrupt people. 이처럼 탄핵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탄핵 무산에 아이오와 코커스 사태까지 가중돼 극심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톰 페레즈 위원장은 아이오와 민주당 측에 재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엉망이 된 만큼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취지입니다. 거의 개표가 마무리된 상태에서도 신의 피트 부티지지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변을 내세워 관심을 키우는 축제로 이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4명이 추가로 발생해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엔 우한에서 입국해 전수조사 대상이었던 중국인도 포함됐습니다. 우한에서 오는 입국자를 막기 전에 들어온 겁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21번 환자는 59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6번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자가 격리되다 확진됐습니다. 만난 장소는 예배를 보러 간 교회였습니다. 6번 환자를 통한 두 번째 3차 감염자로 서울대병원에 격리됐습니다. 20번 환자는 15번 환자의 가족입니다. 자가격리 조치 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격리 초기 바이러스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는데
이후 의심 증상이 발현돼 재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22번 환자는 태국 여행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의 친정 식구입니다. 설 연휴에 함께 점심을 먹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16번 환자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노출된 걸로 그렇게 해서 그때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 격리 중에 진단되신 분이 23번 환자는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뒤 확진된 첫 사례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발열 증상으로 보건소에 방문한 뒤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환자와 함께 있던 다른 중국인 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퇴원한 1, 2번 환자를 포함해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접촉자 중 69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고 169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에선 사흘 연속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사회와 방역당국 모두 초비상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2번째 환자가 사는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 회관에서 신종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키자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환자의 오빠인 22번째 확진자는 이곳에서 광주로 출퇴근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설을 맞아 어머니 집을 찾아온 여동생 부부, 조카 등 7명과 식사를 했는데 이 중 3명이 감염됐습니다. 감염자가 잇따르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로당 23곳이 임시 폐쇄됐고 복지시설과 공중목욕탕 등 16곳도 문을 닫았습니다. 다 지금 뭐 자자일촌이어가지고 형제간 사돈에 친척들 다 사는데 완전 지금 등 돌리고 서로 간에 지금 불신만 쌓이고 힘들어요 지금. 22번 환자는 여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4일에 곧바로 자가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증상이 없어 나주와 광주를 오가며 많은 사람과 접촉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전파에 대한 효과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역이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어떤 예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가족과 식사 그리고 같은 공간, 지금까지 나온 국내 확진자의 주된 감염 경로 키워드를 뽑은 겁니다. 2차뿐 아니라 3차 감염도 늘어나고 확산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내 첫 3차 감염은 중국 우한을 다녀온 뒤 일산과 강남 등지를 오갔던 3번 환자에서 시작됐습니다. 3번과 밥을 먹은 친구 6번 환자가 2차로 감염된 데 이어 친구의 부인과 아들도 잇따라 발병했습니다. 6번 환자와 같은 교회 교인인 21번 환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접촉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접촉자로 분류가 되셔서 자가 격리를 하시고 그 상황에서 확진이 된 사례입니다. 일본에서 감염된 뒤 국내로 들어온 12번 환자의 부인 14번 환자도 3차 감염 사례에 포함됩니다. 태국 여행 뒤 발병한 16번 환자는 딸인 18번 환자와 오빠인 22번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습니다. 이들을 뺀 2차 감염 사례를 보면 우한 출장을 다녀온 5번 환자의 경우 친구가 9번 환자가 됐습니다. 20번 환자는 우한에서 근무하고 돌아온 15번 환자의 처제로 함께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데도 같은 공간에 있다가 함께 발병한 사례도 있습니다. 3번과 7번, 8번, 15번 환자는 우한의 국제 패션 센터에 있는 한국관 더플레이스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또 17번과 19번 환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말레이시아인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국을 다녀온 16번 환자처럼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옮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지역 감염이 국내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 대상도 확대됩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곳들을 다녀온 후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원인 불명의 폐렴 증세가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후베이성 이외 중국 지역을 방문한 경우 폐렴 증세가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을 다녀오고 신종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는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중국 이외 국가를 다녀온 경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 실시간 유전자 정폭 검사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뿐 아니라 50여 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됩니다. 검사 대상과 검사 기관이 확대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 검사를 강화하고 또 사례를 넓히다 보면 확진 환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감염원을 추정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사회 감염 환자들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환자를 격리해 치료할 수 있는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합니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를 찾아 약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지역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크루즈선이 진로를 바꿔서 중국 대신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 도착한 크루즈선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났죠. 부산항 검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항에 초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중국 상해가 모항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승객을 태우지 못한 채 항해에 필요한 물품만 채우기 위해 부산항에 잠시 입항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중국 대신 부산에 들리는 크루즈선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중국 대신 대만으로 모항을 바꾼 크루즈선들이 이번 달 중순과 말에 부산항 입항을 예고했고, 일본으로 모항을 바꾼 크루즈선도 다음 달 기항지를 부산으로 정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크루즈선 승객들이 무더기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산항 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에서 내린 승객들이 쇼핑몰처럼 인파가 몰리는 곳에 주로 들리는 탓에 검역에 구멍이 뚫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항 관리당국은 사전 심사를 통해 승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배에서 내리는 것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터미널 방역, 중국 경유 승객을 위한 별도 검역 장소를 운영하는 등 검역 당국과 관계기관 협조하에 부산을 찾는 크루즈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많은 승객을 태운 크루즈선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반가운 손님이지만 이제는 전염병을 걱정해야 할 대상으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다가 처벌을 받았던 의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중국 우한시 중심병원 소셜미디어를 인용해 의사 리원양이 병원에서 폐렴 증세로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던 리원양은 지난달 10일 무렵부터 기침과 발열 등 증세를 보여 입원했으며 최근 폐렴으로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 이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케네스 로스 휴먼 라이츠 워치 사무총장은 중국이 발병 초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당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일들로 사태를 악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칭화대 슈장룬 교수는 최근
해외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신종 코로나 초기 대응이 실패한 것은 중국에서 시민 사유와 언론 자유가 말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무총장이 앞장서 중국의 대응을 옹호해온 세계보건기구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WHO 자문기구인 긴급위원회 일원인 호주 존 맥켄지 명예교수가 중국이 우한에서 열린 주요 회의 때문에 환자 숫자에 대해 침묵하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염성 열대질환 전문가인 맥켄지 명예교수는 중국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신속하게 감염 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류와 달리 시진핑 주석은 자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노력을 자찬했습니다. 어제 중국 국제라디오 인터넷반에 따르면 시 주석은 사우디 국왕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강력한 조치는 중국 인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자 세계의 공공안전에 대한 거대한 공헌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국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도 이뤄지고 있지만 진도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대응 특위부터 띄우자는 거지만 한국당은 선거구 획정 논의부터 하자고 맞서면서 특위 명칭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사태가 다 마무리되고 국회가 대응에 나설 거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특위 구성과 2월 본회의 개의를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또다시 만났지만 이번에도 빈손이었습니다.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몫으로 특위를 구성하자는 데만 겨우 합의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기본인 특위 명칭을 놓고는 한국당은 우한이란 지역 명칭을 넣자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필요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이 세계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짚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한이라고. 또 한국당은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해 2월 본회의 일정은 가닥도 잡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 대응 특위 의결을 위해 서둘러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확진자가 20명을 넘긴 이번 주를 그대로 넘기고 다음 주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일정과 사안들에 대한 최종 협의를 위해서 다음 주 초에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코로나 사태 국회 대응에 전혀 의지가 없다고 공격하고 있고 한국당은 정부 대응 수위나 높이라며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참 부적절한 간섭입니다. 그런데 정권과 여당은 굴종의 침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국회 대응이 시급한 건 집권 여당인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국회 논의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카드를 던질지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이 대구 경북 지역의 현역 의원 물갈이론과 관련해서 TK가 봉이냐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어떻게 답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근거도 없는 설명도 없는 TK 물갈이론에 TK가 봉이냐는 말이 지역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TK 지역에 더욱 엄중한 잣대로 검증하려고 할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은 무엇인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결정한 것인지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 김광림 최고위원이 TK가 봉이냐고 그랬습니까? 직접 내가 들었는데 그런 말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말씀한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추린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 사건에서 처벌을 피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의원가에 접수하는 정당한 업무를 폭력 행사로 방해한 혐의 등으로 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정당인 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서 한국당 관계자들이 미래당 오태양 대표를 집단 폭행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래당은 오 대표는 단상에 올라 미래한국당 규탄 발언을 했는데 곧이어 한국당 관계자들이 집단 폭행을 했다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철수 전 의원 측이 질의한 유권 해석에 대해 안철수 신당 당명이 정당의 목적과 본질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박근혜님 대3호당 당명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당명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종합 상황실을 열고 4월 총선을 관리하기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선거 종합 상황실은 선거 절차 사무총괄과 지원, 비례대표 선거관리, 그리고 당내 경선과 정책선거 지원 등을 맡게 됩니다. 부산의 한 수산물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4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광주의 한 식당과 강원 삼척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나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안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구조대원들이 옥상으로 대피한 공장 직원들을 안전띠로 묶어 헬기로 끌어올립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 암남동에 있는 11층짜리 수산물 냉동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안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24명이 급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지만 옥상으로 피한 4명은 연기를 마셔 소방 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 건물과 축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축사한 온열기가 넘어지며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우산동에서는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식당에서 불이 나 내부 35제곱미터와 집기 등을 태우고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부엌에서 누전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SUV가 부딪히며 승용차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는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쓰러진 승용차가 차선 2개를 가로막으며 교통이 한때 혼잡해지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사 안에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을 설치하고 윤석열 총장도 깜짝 방문했습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두고 검찰과의 마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다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천막을 걷어내자 의정관이라고 적힌 현판이 나타납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에 분실이 설치된 겁니다. 법무부가 경기도 과천에 있어 거리가 먼 데다 검찰 위주의 보도가 잇따르자 추 장관이 사무실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제도의 취지, 또 그 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취임 이후 처음 기자들과 공식적인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는데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피의 사실 공표에 우려가 있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도 공소유지가 담긴 자료를 낸 만큼 위법이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도 이 같은 결정에 반대는 없었다며 정치적 오해 등은 자신이 감내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입을 정치적인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한 상처,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해주셔서 그것이라면 제가 충분히 감당을 해내겠다. 개소식에 앞서 추 장관은 직접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총장과도 면담했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의 예민한 현안들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협조를 당부하는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다시 한번 개혁 의지를 뚜렷이했습니다.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와 검찰 인사 등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이 잇따르는 가운데 추 장관이 이례적인 행보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의 현금화 조치를 전후로 협상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선 여전히 강제징용 해법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2019년 7월 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2019년 8월 22일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 정부가 종료 1시간 전에 유예를 선언하며 파국을 막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며 증폭된 한일 갈등은 올해도 해결의 기미가 없습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우리 사법부의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조치가 발화점이 될 전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행정부가 임의로 사법부의 자산 현금화 시점을 미룰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현금화 시점이 결국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현금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그것도 사법 절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입을 한다든가 그 시점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현금화 조치 이전과 이후의 한일 협상 전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소다로 일본 재무상은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금융, 무역 제재로 한국 경제가 피폐해질 거라고 엄포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고 자의적이어서 추가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소미아 카드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이번에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은 다음 주 독일 미넨에서 만나 문희상안과 한일 변호사가 제안한 민간 협의체 등 강제징용 해법을 두루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어제 4명이 더 발생하면서 전체 확진자는 태어난 2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환자와 접촉한 내국인과 중국 우한에서 온 중국인 등으로 이들과 접촉한 693명 가운데 음성 판정자를 뺀 169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 가운데 23번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온 입국 전수조사 대상자인데도 그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확진 전까지 2주간 국내 주요 지역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GS 홈쇼핑이 직장 폐쇄를 한 채 내일 오전까지 생방송도 일시 중단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확진 판정에 따른 첫 직장 폐쇄 조치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행사 참석 후 돌아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2명 가운데 1명은 서울 강남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자택에 열흘 가까이 머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자의 집과 주민 공동시설, 인근 초등학교, 학원까지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4명이 추가로 발생해 모두 23명입니다. 특히 23번 환자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던 중국 우한에서 온 전수조사 대상자였습니다. 2주 동안 인파 밀집 지역을 다닌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3번 환자인 57살 중국 여성은 지난달 23일 우한에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관광 그리고 충남에서 유학 중인 자녀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묵다가 지난 2일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의 다가구 주택으로 숙소를 옮겼습니다. 이 환자는 우한 입국 전수 조사 대상이었지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발열 등 증세가 있어 5일 일행이 1339로 신고했고 이어 서대문 보건소 직원이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23번 환자를 포함해 중국인 일행 8명을 검사한 결과 나머지 7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와 숙소에 격리 조치했습니다.
같이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8명 중에서 1명은 이제 양성이 돼서 발열이 있어서 진단이 돼서 격리 조치가 된 거고요. 당국은 23번 환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자진 신고도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3번 환자는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할 당시 바이러스 보유 상태였고 확진 전까지 2주간 국내 주요 지역을 다니며 관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 상당히 많은 이들을 접촉했을 가능성 또한 큽니다. 확진 가능성 있는 이들의 소재 파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첫 직장 폐쇄 조치도 나왔습니다. GS홈쇼핑은 직원이 확진 환자로 판정을 받자 생방송 중단은 물론 직장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GS홈쇼핑 건물입니다. 발열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출입구로 마스크를 쓴 직원들이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사내 어린이집도 문을 닫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번째 확진 환자가 이 회사 직원으로 확인되자 회사 측이 오는 8일 새벽 6시까지 건물 2개 동에 직장 폐쇄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20번째 확진자는 15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으로 같은 건물에 살면서 함께 식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일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증상이 심해진 5일 재검사한 결과 확진이 나왔습니다.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 자가 격리 중에 목이 불편하다는 증상이 발생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검사하였고 결과가 확진되었습니다. GS홈쇼핑은 생방송도 멈추고 방역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재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첫 직장 폐쇄 사례입니다. 해당 직원은 물론 함께 근무하고 있던 직원 8명도 지난달 31일부터 자가 격리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접촉한 직원들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자는 부분이 있었고요. 보수적인 것보다는 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GS홈쇼핑 측은 직장 폐쇄 기간 동안 직원들의 의심 증상 점검과 함께 방역 작업을 계속하고 방송 송출 부서나 방역 부서 등 최소 인력만 당직 체제를 구축해 돌아가며 근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계속 생방송을 중단하면 협력업체 피해가 커지는 만큼 직장 폐쇄를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추가로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7번 환자와 함께 싱가포르의 한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19번 환자의 동선도 공개됐습니다. 거주지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인근 초등학교와 방문했던 아울렛까지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번 환자는 앞서 확진된 17번 환자와 직장 동료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가 지난달 23일 귀국했습니다. 당시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1일 인천 송도의 한 대형 아울렛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말레이시아 환자가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진 환자는 지난 4일 보건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일 방역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된 뒤 바이러스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가 사는 곳은 서울 강남의 9,50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열흘 가까이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모두 일단 좀 나간다. 아파트 방송. 딴 얘기는 없어. 걱정되지. 우리 역동이니까 또. 그냥 알면은 피해 다니면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그 한 동만 좀 피해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기 근처 여기 살아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전화해서 나가지 말라고. 이 아파트는 환자의 집과 주변은 물론 경로당 등 주변 공동시설 대부분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자 아파트 단지 옆 초등학교는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1곳은 학생들을 귀가시키거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모이는 학원들도 일제히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지난 1일 방문했던 인천 송도의 아울렛도 이틀간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과 서울시는 역학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중시설 등에 한해 19번 환자의 동선지도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네, 때늦은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아침보다는 추위가 한결 덜한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현재 영하 5.6도로 어제 아침보다 7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영상 3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주말에는 추위가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영남 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겠고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남과 호남 지방에만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는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강릉 7도, 안동 5도,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도 씻겨 나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마스크 대량 밀반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대형화물 반출 창구에 마스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다른 짐과 함께 몰래 붙이려다 적발돼 압수한 물품들입니다. 한 번에 적발한 수량만 2,000개가 넘습니다. 중국 상해로 출발하는 그 외국인의 가방 속에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2,285개가 세관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반출한 것을 적발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의 매점 매석과 밀반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정부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350개요? 네. 앞으로 개인이 300개 초과 1,000개 이하의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간이 신고를 해야 하고 1,000개가 넘는 제품부터는 반드시 정식 수출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가는 마스크 수출 물량은 이전보다 18,00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정식 신고를 거친 제품이라도 앞으로는 훨씬 까다로워진 검수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상자에는 중국 옌타이로 보내는 제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11만 개 넘는 마스크를 보내겠다고 신고했는데 이렇게 상자 하나하나 모두 개봉해서 제대로 신고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량뿐 아니라 제조 확인서와 구매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해 매점 매석이 의심될 경우엔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수량 일치 여부를 일단 확인하고요. 만약에 허위 신고죄가 판단된다면은 바로 우리 관세본부로 입건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공항은 물론 우편물류센터와 특별 수송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해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학원이나 일반 가정집에서까지 사설 방역업체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취약계층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무료 방역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어학원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간 늦은 오후, 방호복에 마스크를 착용한 사설 방역업체 직원이 교실로 들어와 소독에 나섭니다. 방역업체는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이런 문 손잡이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합니다. 소독이 끝난 뒤엔 세균 검사기로 세균 번식 정도를 측정해 방역 전후의 상태를 비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도 늘어나면서 방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수요가 늘면서 사설 방역업체를 찾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검역에 취약한 아이들이 모이는 곳은 물론 일반 가정집에서도 소독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주로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들어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나서 의뢰가 10배는 늘었죠. 하지만 사설 방역업체 이용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상황. 이런 현실을 감안해 방역업체들이 연합해 지자체 소개를 받아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방역 봉사도 펼치고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 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을 찾아 하루 10건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분들 대상자분들 방문을 드려보면
그 위생 관련된 거 되게 취약한 분들이 많아요. 방역소도 무료로 진행을 해드림으로써 그 주변에 그리고 살고 계신 분과 그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도 줄어들고. 전문가들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 만큼 정부의 방역이 좀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위기와 혹은 질병에 대한 어떤 사적 대응 방안들이 자꾸 나오면 조금 우려는 된다. 이게 그 정도 위기 상황이라면 뭐 정부가 뭐 말 그대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 좀 투입을 해야겠죠. 확진자가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방역 수요도 커지는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 대책 마련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이 귀국해서 임시 생활시설에 입소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격리돼서 생활하는 교민들도 또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 생활시설 인근 식당입니다. 빈자리 많은 홀과 달리 칸막이 방은 손님으로 가득합니다. 주변 식당에 도움을 주려고 충남도 공공기관이 멀리까지 와서 회식하고 있습니다. 진흥 원장님 첫 취임하시고 나서 전 직원이 식사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그 아산 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매출 60%가 줄었다는 식당 주인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이제 서로 나누고 살자, 아픔을 나누고 살자 해가지고 지금은 점심시간에는 조금 그래도 괜찮아졌어요. 경찰 인재개발원 코암 마을, 시위 벌이던 주민들도 경찰과 취재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무사 귀가를 바란다는 현수막들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다 치료 잘 해가지고 나가면 주민들도 다 좋죠. 긴장 속에 교민들이 입소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격리 생활이 외롭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는 생각으로 힘내고 있습니다. 근데 휴가 나기 전 같아요. 그냥 남은 일주일 동안 최대한 이제 몸에 이상 없이 컨디션 관리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 2주의 반이 지났으니까 감염 증상이 없으면 일주일 뒤부터 순차적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진단제와 치료제 개발 등 긴급 대응 연구에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제는 기존 약물 가운데 선별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긴급 대응 연구의 방점은 진단제와 치료제 개발입니다. 정부는 당장 10억 원을 투입해 이번 달부터 연구를 시작합니다. 진단제 개발은 방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단으로 지역사회 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 가운데 신종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해 치료제로 재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려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 약을 재활용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치료제를 개발하는데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효능이 입증된 약 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효력이 효과가 있는 약을 선별해서 이렇게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첫 완치 사례로 퇴원한 이번 환자는 에이즈 약물 2종을 혼합한 칼레트라라는 치료제를 투여받았습니다. 에이즈 치료제 이외에도 C형 간염 치료제인 리바비린과 인터페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이제 경구약제로 이제 칼레트라라는 약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인터페론, 리바비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약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미국에서 개발 중인 에볼라 치료제와 시판 중인 말라리아 치료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들 치료제는 신종 코로나를 겨냥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더기 감염이 또 확인됐습니다. 홍콩에서도 크루즈선 안에서 감염 의심자가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한 대형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속출했습니다.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세가 있는 승객과 승무원 273명에 대해 우선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했는데 이틀 연속 무더기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症状の程度については詳細は差し控えますが、特別な
措置を必要とされる方はいない。このように報告を受けています。 이 배에는 한국인 9명도 타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감염자가 아닌 승객과 승무원 3,700여 명은 배에서 내리지 못한 채 사실상 격리됐습니다. 일본 방역 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해 배의 입항을 2주 정도 미루고 이들의 건강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本船は現在横浜にて検疫下にあり、この検疫は少なくともあと14日間は続くとのことです。 감염자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승객들은 대부분 외출을 자제하고 객실 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今は一歩も外に出られない状態なんです。2人ぐらい見回ってらっしゃるみたいですね。ちょっと覗いてみたら。 지난 2일 홍콩에서 출발한 크루즈선 월드 드리모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승무원 일부가 신종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출항 사흘 만에 홍콩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승객과 승무원 3,600여 명을 태운 이 배 역시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홍콩 앞바다에 정박해 방역 당국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탑승했을 경우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 극동 지역 도시들이 극심한 채소와 과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슈퍼마켓. 채소나 과일이 가득 담겨 있어야 할 상자들이 듬성듬성 비어 있습니다. С продажи исчезли, наверное, я вот видела на некоторых магазинах отсутствуют огурцы, помидоры, люди очень массово скупают все овощи, фрукты. 러시아가 지난 1일부터 중국과 접한 극동 지역 국경을 폐쇄한 결과입니다.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овощей и фруктов у нас идет из Китая, возник на рынке небольшой дефицит данных продукций. Это помидоры, огурцы, кабачки, лук, свекла. 이에 따라 러시아 내 다른 지역 온실에서 생산된 첨가물로 대체하려 하지만 중국산보다 가격이 비싼 게 흠입니다. Где-то порядка 60-65% помидоры и огурцы поставляются с территории КНР.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품귀 현상을 겪고 있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Ну, спрос на маски увеличился. Они были, но сейчас их пока нет. Но ожидаем. Но когда ожидаем, пока не знаем.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중국산 먹거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이 지역 주민들의 시름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일면 사진부터 보시죠.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환자의 호소. 광주 21세기 병원에 격리된 한 환자가 필요한 생필품을 종이에 적어 창 너머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중국발 화물 수입이 급감하면서 텅 빈 세관 검사장 창고의 모습 담았습니다. 동아일보엔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 악몽에 갇힌 일본 크루즈선 사진이 실렸습니다. 조선일보는 2, 3차 감염이 속출하면서 교회와 회사, 아파트 등 어디서 옮을지 모른다고 제목을 뽑았고요. 기업 채용 일정도 연기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날벼락을 맞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마스크 앞면에 바이러스가 묻었을 수도 있는 만큼 쓰고 벗을 땐 끈만 잡으라며 감염증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풀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기사 보겠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경향신문은 11.6 대책의 여파로 이번 주 강남권 아파트 값이 33주 만에 하락했지만 풍선 효과로 수원과 용인 등 경기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한겨레는 은행이 DLF 상품을 팔면서 고객 10명 가운데 6명에게 상품을 거짓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보경찰을 개혁하겠다고 했던 경찰청이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면서 자칫 경찰의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사 일면에 배치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신당 명칭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소식 일면에서 다뤘고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내용도 연일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를 한병도, 이진석 전 비서관이 지방선거 전에 발표하기로 결정했고, 송 시장은 이를 근거로 TV토론회에서 김 전 시장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미국도 공판 기일이 열린 뒤에야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기소 즉시 대부분 전문 공개된다고 팩트체크했습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추 장관이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한 것을 두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네요. 소니 쏘자, 토트넘의 손흥민이 어제 4경기 연속 골행진을 이어갔죠. 손흥민의 해결사 본능이 폭발하면서 한 시즌 최다골 돌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청와대 대변인에 중앙일보 출신의 현직 언론인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없을 거라고 해명했지만 이른바 내로남불,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네 번째 청와대 대변인에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이 발탁됐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사퇴한 지 22일 만입니다. 경향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강 대변인은 중앙일보에서 정치부장, 부국장 등을 역임했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언론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청와대 대국민 소통의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유송화 춘추관장의 빈자리는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맡게 됩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친정인 중앙일보에 낸 사표가 지난 3일에야 수리돼 현직 언론인이 곧바로 청와대로 직행한 셈입니다. 중앙일보 노사는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편집국을 나서자마자 청와대 직원이 된 것을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권한 유착이 문제인데 현 정부에서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며 개인의 능력을 공적으로 쓰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에도 MBC 출신의 현 국민소통수석과 한겨레 출신의 현 국정홍보비서관을 임명하면서 비판을 달게 받겠다며 비슷한 설명을 했습니다. 현직 언론을 데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한 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는 저는 전혀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여당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는 점에서 똑같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고민이 길어지면서 당내에서는 황 대표를 겨냥한 노골적인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 출마 결정에 시간을 끌고 있는 데 대해 당내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갈등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가장 크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석연 부위원장은 황 대표 출마 문제는 이미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당에서 적당히 결정하고 공천관리위가 쉬쉬할 일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대표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공천관리위조차도 신뢰를 잃고 후속 공천까지 꼬이고 있다면서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공천관리위원도 100m 달리기에서 출발 총성이 울리고 상대 선수는 이미 달려나갔는데 아직도 출발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황 대표도 이런 반발에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공천관리위원이 황교안 일병 구하기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관위원들이 공관위원 회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관위원회에서 그런 모든 의견들을
다 또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형호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겠다던 말이 무색하게 자신의 출마지는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가장 적합한 시기에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미 용산과 양천 등의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다른 출마지 물색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공천관리위가 내린 결정은 황 대표가 이끄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후 공천관리위가 위원 전원의 결정으로 밀어붙이면 황 대표의 종로 출마가 확정되긴 하지만 당내 갈등이 공론화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한국당은 스스로 청와대발 진박 공천 파동을 지난 20대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다름 아닌 황교안 대표의 출마지를 두고 잡음이 새어나오면서 리더십 논란으로까지 비화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한일 외교당국이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어제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논의했습니다. 김 국장은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빨리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키자키 국장은 이에 대해서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고 우리 측은 특히 일본에 있는 우리 국민 보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첫 재판에서 법원이 사실상 과거 재판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 씨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 씨의 재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3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윤 씨에게 법원은 사과의 말부터 먼저 건넸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잘못된 재판을 받아 억울하게 복역한 데에 대해 판사로서 죄송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춘재의 자백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과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도 인정돼 무죄 선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윤 씨가 잘못된 재판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씨 측은 무죄 선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제 법정에 왜 섞였습니까? 제 명예와 제 무죄를 밝게 쓴 거고 모든 걸 다 밝히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1년이나 20년이라는 밝혀야 돼요. 또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와 과거 수사 담당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등을 직접 법정에 불러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의 수사 과정과 그 국가수 감정 과정 그리고 새롭게 이번에 이제 수사했던 내용들도 모두 다 법정에서 현출해서 증거 조사하겠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이번 재판과 별도로 8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춘재와 당시 수사관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진실규명은 물론 윤 씨의 무죄 가능성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한 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이춘재를 증인으로 부를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과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롬니 상원의원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일 오전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열린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해 펠로시 의장이 대표 기도를 하는 동안 계속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는 등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앙숙 롬니 의원이 모르몬교 신자임을 염두에 두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정당화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비꼬았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아이오와 코커스 집계 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대혼란과 관련해서 아이오와 민주당 측에 재확인을 요구했습니다. AP통신 등 미 언론은 톰 페레즈 DNC 위원장이 현지 시각 6일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서 대의원 선정 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그 결과에 대한 대중의 확신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오와 민주당에 즉시 재확인을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재확인은 수작업으로 표를 하나하나 다시 세는 재검표와는 달리 각 코커스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대량 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법인이 1심에서 200억 원대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출가스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중국에서 사망자가 630명으로 증가를 했고 확진자도 3만 명을 넘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후베이성에서만 사망자가 69명이 늘었고요. 확진자는 2,44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매일 오전에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중국 전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3만 명이 각각 넘고요. 3만 명이 넘고 사망자는 6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후베이성에서만 사망자가 69명이고요. 확진자가 2,447명이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인기 구단 중 하나죠. 한화는 지난 시즌 9위로 추락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 시즌 제도약을 선언하고 전지훈련에 돌입했는데요. 김태균과 이용규, 이 두 베테랑의 어깨가 여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한화는 지난 시즌 내내 하위권을 전전하며 9위에 머물렀습니다. 열성적인 응원으로 유명한 한화 홈팬들에게는 잃어버린 1년이었습니다. 제도약을 선언하고 미국 전지훈련에 돌입한 한화. 팬들의 눈은 두 베테랑 선수 이용규와 김태균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 트레이드를 요청하는 파문과 함께 1년을 통째로 날린 이용규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라운드에 돌아왔습니다. 팀은 1년 만에 돌아온 이용규에게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이용규는 한화의 외야 수비는 물론 기동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적으로 도루 30개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 스피드가 떨어졌다 이런 소리를 사실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홈런 6개에 그친 중심타자 김태균의 부활도 절실합니다. 실망스러운 한 해를 보낸 김태균은 FA 자격을 얻고도 이례적으로 1년 계약을 자청하며 새롭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 실망하신 그런 팬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시 예전의 김태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용규가 테이블 세터진에서 제 역할을 해주고 김태균이 장타력을 높인다면 한화의 전력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잊고 제도약을 바라보는 한화. 그 운명은 이용규와 김태균 두 베테랑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때늦은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5.6도로 어제 아침보다 7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 영상 3도로 평년 수준 회복하겠고요. 주말에는 추위가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고요. 주말인 내일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충남과 호남 지방에는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하늘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강릉 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7도, 울산 9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가 씻겨 나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